중국의 국가 주석이 시진핑이잖아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말입니다. 미국에게 해볼 테면 해봐라. 그러면서 거대한 자금을 가지고요. 첨단 기술을 대거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 세계에서 말입니다. 게다가 제시하는 금액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냥 내주는 거예요. 실제로 적정 가격이 100억 정도 한다는 기업을 200억에 사들이니까 내놓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지금 반도체거든요. 반도체는요. 그냥 반도체에 비업자만 있으면 그냥 무조건 사들입니다. 무조건.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웨이퍼입니다. 웨이퍼. 반도체의 가장 중요한 게 웨이퍼, 바탕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 보세요. 월간 웨이퍼 생산 능력이 2023년에 770만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요 890만 장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요 1010만 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요 1010만 장이 되면 세계 웨이퍼 총 생산량의 30%를 중국이 생산한다는 이야기예요. 진짜 엄청나죠.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 협회에서 이것을 보고를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반도체는 이제 중국이 전 세계를 장악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성장률을 보면 여러분 1년마다 6 내지 7%를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웨이퍼는 파운드리 반도체, 쉽게 말하면 반도체, 맞춤형 반도체의 기본이 되는 게 웨이퍼거든요. 그런데 이 웨이퍼의 생산 능력을 이만큼 올려간다는 것은 여러분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중국이 석권한다는 이야기와 저는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미국이 첨단 기술에 대한 통제를 강하게 하니까 중국은요 미국 외에 다른 국가에서 반도체에 비업자만 달았다고 하면 마구마구 인수를 한다니까요. 그런 다음에 자국 기업과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SMIC라고 하는 중국 반도체 업체, 화흥 반도체, 넥스칩, SIEN, 창신 테크놀로지 이런 업체하고 계속 갖다 붙입니다. 그렇게 갖다 붙이면 시너지가 계속 나겠죠. 그런 다음에 정부가 돈까지 쏟아 부어줍니다. 그러니 중국의 생산 능력은 점점 더 커지고요. 이 생산 능력은 결국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 대전환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파운드리, 웨이퍼, 파운드리가 맞춤형 반도체잖아요. 여기에 보면 지금 SMIC, 지금 세계 3위 시장 점유율로 올라섰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엄청나게 쏟아붓는다는 뜻이에요. 삼성전자가 13%고요. TSMC가 62%거든요. 대만의 UMC가 6%고요. 글로벌 파운드리스가 5%, 기타가 8%인데 이 SMIC라는 중국의 반도체 기업이 6%로 순식간에 3위로 올라섰다는 것. 기타 8% 안에는 중국의 업체들이 대거 있으면서 계속 위로 치고 올라올 수 있다는 것. 여기에다가 이들이 생산한 제품은 중국 기업들이 다 사다가 쓰기 때문에 그만큼 좋아진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수요가 계속 늘어나니까 경영 상황이 좋아진다는, 이게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돼요. 작년 4분기에 SMIC는 5.2%로요. 지금 거의 5위였습니다.
TSMC, 삼성전자, 글로벌 파운드리스, 여기에다가 UMC, 다음에 시믹이었습니다. SMIC였습니다. 이게 올 1분기에는 3위로 올라섰는 것은 진짜 놀라운 일이잖아요. 간단하게 말하면 시진핑은 조 바이든 대통령 보러 해볼타면 해봐라.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지 이렇게 큰 소리를 빵빵 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중국의 파운더리 업체들의 성장성은 굉장히 빠르게 따라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반도체 장비 보세요. 지금 수입이 장난 아닙니다. 2021년에 410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2023년에 396억 달러로 두 번째입니다. 과거 2014년만 하더라도 112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미국이 첨단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제재가 커지니까 서둘러서 미리미리 반도체 장비를 사들이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기업마저도 반도체 장비 기업들도 계속 사들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틀리는 말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시진핑 중국의 국가 주석은요. 반도체 시장의 굴기를 조용하게 지금 계속해서 약진을 해간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펑 하고 튀어나오겠죠. 그것이 반도체 굴기의 끝입니다. 돈도 엄청나게 마련해 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빅펀드 3기까지 만들었거든요. 이제는요. 제조, 설계, 패키징 모든 분야에 돈을 쏟아붓겠다. 그 금액이 여러분 3,440억 위안입니다. 우리 돈으로 64조 3,700억을 쏟아붓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굴기는 이제 시장에 어떤 지배권을 장악하겠다 이런 얘기나 다름없잖아요. 실제로도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 반도체 시장도 저는 무너질 가능성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웨이퍼 생산이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30%를 생산하게 되기 시작하는 2026년, 2025년이 되면요. 분명히 공급 과잉이 일어날 겁니다. 공급 과잉이 일어나면 시장에는 또 한 번의 요동을 칠 가능성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아마 중국은 앞으로도 더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요. 그 돈으로 반도체 굴기는 계속해서 이어갈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중국의 반도체 생산은 점점 커지고 그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공급이 늘어나니까 가격은 뚝뚝 떨어져서 반도체 기업들의 위기도 충분히 올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은 돈이 많으니까 뭐 어느 나라든 해볼 때만 해봐라 이거예요. 자금을 그동안 세계에 공장을 하면서 진짜 많이 벌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빅펀드에 반도체 투자도 보면 1기도 1390억 위안이었습니다. 2기도 2040억 위안, 3기는 3440억 위안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돈으로 하면 126조 7천억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126조 7천억 원.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렇게 계속 쏟아부으니까 이거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지금 대한민국의 반도체 수출 다시 회복이 된다면서 좋아들 하고 있지만요. 이게 중국이 저렇게 돈을 쏟아붓게 되면 대한민국의 반도체에도 결국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위기의 선상에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회복되니까 수출이 좋아져서 우리 경제에 버팀목이 돼주고 있지만 이게 중국의 발호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이 말입니다. 앞으로 더 커질 거고요. 이게 커지면 반도체도 위험에 닥칠 수 있다. 저는 이런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정부가 R&D 지원을 해줘야 돼요.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반도체 기업들의 길을 살려줘야 됩니다. 또한 말입니다. 중국이 산업기술을 빼가지 못하게끔은 산업스파이법을 강화를 해야 되고요. 주요 기업들은 중국에 매각 못하는 법들도 만들어내야 됩니다. 시장경제가 훼손될 수는 있을 거예요. 제가 무조건 시장경제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국가 핵심 산업에 대해서는요. 중국 기업이 인수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돈질을 하면 여러분 꼼짝 못해요. 100억짜리 공장을 200억 준다는데 안 팔 사람 있겠습니까? 안 판다고 그러면 300억 준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 돈에는 장사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해보면 우리 정부가 민간하고 아주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지고요. 이게 민간 협동으로 저는 확실히 첨단 기술의 초격차 당연히 만들어내야 된다고 봐요. 이대로라면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요즘 여러분 개미들이 왜 우리 시장에 투자하지 않고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는 그걸 생각하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해가 될 겁니다. 지금 중국의 전방위적인 공습이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이게 바닥부터 흔들어 놓을 수 있거든요. 게다가 우리 사회의 혼란은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러니 기업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없다는 뜻, 저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멀리하고요. 일본이나 미국이나 주로 미국이죠.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불행한 요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도 또 우리 국가 지도자들도 개미들이 말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로 투자하는 것은 좀 막을 수 있는 제도적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과연 그 제도적 개혁이 얼마나 일어날까 싶습니다. 저는 중국이 대한민국의 이 저가 공산품에서 첨단 기술 제품까지 완전한 공습이 이루어진 다음에 한다면 늦어집니다. 이미 그때는요. 대한민국이 중국의 속국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전에 우리는 우리만의 기술로 신냉전 시대의 어떤 구도를 잘 활용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전 세계에 우뚝 서는 그런 날 자주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려고 하면 기업가 정신이 발현되도록 많이 밀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나라가 더 큰 나라가 되지 않을까. 오늘도 걱정을 해봅니다.